네,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 상황 때문입니다. 코로나 상황이 발생하면서 박물관 입장에서는 관람객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심각하게 제약이 되다 보니까 각 기관에서 손쉽게 볼 수 있는 유물인 무기를 주목하게 되었고, 무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영웅적인 서사가 아니라 무기에 담긴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기념관도 이미 밀리터리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는 기관으로서 건들건들과 함께 작업을 하면은 좋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었습니다. 무기나 전쟁사를 가지고 콘텐츠를 만들 저희로서는 참 좋은 기회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죠. 헌신의 도구를 맨 처음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표현할 수 있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습니다. 이 주제에 가장 알맞는 사료, 일화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벌였고요. 수기들을 일일이 확인하면서 이게 더 어울릴까? 이게 더 어울릴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흥미있게 제공을 해드리나 하지만 지나치게 재미 위주로 가지 않도록 그 중간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웠고, 이건 사실 전쟁기념관뿐만 아니라 무기를 소재로 하고 있는 모든 크리에이터들, 건들건들을 포함해서 다 같이 항상 고민하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들이 가장 제가 이 헌신의 도구를 만드는 데 가장 고민이 컸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헌신의 도구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기존의 전쟁기념관의 전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지금 이미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 대부분이었어요. 다 전부 다 이 컨텐츠를 계기로 새로운 이야기를 저희가 발굴해서 소개하는 것들이었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오직 이 헌신의 도구만을 위해서 상당히 많은 연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연구를 하고 그 각각 스토리들의 어떤 실제 결들을 제가 이해한 대로 좀 여러분들께 직접 보여주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 기존의 전시 텍스트로는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직접 설명하는 게 좀 더 효과적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출연을 결심하게 됐습니다. 그 건들건들의 특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네마틱 장면을 연출하기 위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들였던 노력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국군들이 입고 있었던 옷들, 장구류들, 심지어는 그 총기들까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 건들건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을 드리려고 이제 노력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가 사실 영상을 직접 만드는 건 아니다 보니 시나리오를 그리고 건들건들에게 작품을 맡긴 상태에서 과연 제가 생각했던 스토리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눈앞에 펼쳐질까 하는 걸 전혀 상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그 상황에서 저희가 그 작품을 이제 처음 접했을 때 받았던 그 어떤 기분 좋은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 편 모두 다 공을 많이 들이고 힘을 많이 쏟았던 작품이긴 한데, 뭐니 해도 가장 힘들고 시간이 많이 투자가 됐던 작품은 바주카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주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나와 있던 모형 제품을 저희가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웠어요. 없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최대한 실물과 비슷하게 정교하게 모형을 제작을 하자 해서 촬영 앞두기 한 달 전부터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고민을 했던 지점은 뭐였냐면은 아무래도 실물의 느낌을 격발할 때, 실물의 발사를 할 때 그 느낌을 갖다가 재현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고민거리였는데, 다행히 저희 이번에 촬영을 할 때 그 바주카포를 샀던 그 스텝이 실제로 군에 있을 때 바주카포를 샀던 친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리얼하게 재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나중에 영상을 만들고 완편을 봤을 때 굉장히 좀 감동적이더라고요.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사실 그 6.25 전쟁 초반의 그 어떤 가장 상징적인 장면으로서 그 우리 국군 병사들이 북한군의 전차를 향해 육탄 돌격하는 장면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군이 육탄 공격을 하게 되었던 그 배경들, 국군이 북한군 전차에 대항해서 어떤 준비를 하였었는지, 그런데 그 준비가 왜 효과적이지 못했었는지를 최대한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 장면 하나마다 정확한 디테일들이 들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 바주카포가 어떻게 나가는지, 그 장면들은 어땠는지, 바주카포의 명중한 북한군 전차는 실제로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디테일들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데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하였고, 제 노력에 대해서 건들건들에서도 정확한 표현 방법을 잘 찾아주셔서 아주 보기 좋은 장면들이 연출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건들건들 컨텐츠를 만들 때 이제 총 자체에 포커스를 맞춰서 편집을 하고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번 헌신의 도구 시리즈를 만들 때도 맨 처음에는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서 진행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사람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참정용사분들이 그 무기를 들고 어떤 마음으로 이런 전투를 임했을지 그리고 어떤 생각으로 그런 행동을 했을지를 고민하고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재현해주고 사람들이 느낄 수 있게 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1950년에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 2021년에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 시대의 특수성을 확인하고 그것을 비교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구성원으로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과거의 사람들이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 높이고 알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현충의 대상에 공감하고 감동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와 인연이 전혀 없는 것 같은 이제 과거의 사람에게 감사함을 느낀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점에서 전쟁기념관을 포함한 이 현충시설들의 역할들은 그 과거의 사람들을 기억하기 위한 적절한 소재들을 제공하는 게 상당히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헌신의 도구를 통해서 저희 전쟁기념관과 국가보훈처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했던 것은 관람객분들이 6.25 전쟁을 상상할 수 있는 좀 더 풍요로운 재료를 제공하는 것. 우리가 6.25 전쟁 전체를 상상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총기라는 좁은 소재를 통해서 그 총구 너머의 전장을 살펴보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6.25 전쟁에 참전했던 국군들의 헌신이 어떤 것이었으며 그들이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그리고 또 어떤 승리의 성취를 거뒀는지를 상상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헌신의 도구 시리즈를 통해서 우리가 했던 이 마음, 전달하고자 했었던 그분들의 기억들, 그걸 이제 앞으로 건들건들 콘텐츠를 통해서라도 이어나가야겠다. 자주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분들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우리가 제작한 콘텐츠에 대한 일반인들과 관람객들의 반응을 상당히 신속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다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고요. 저희가 너무 잘 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많이 생각하지 않고 더 많이 기억하지 않았던 문제에 대해서 이번 헌신의 도구 시리즈를 만들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참정용사분들의 마음에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그분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잊고 살았던, 제가 기억하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6.25 전쟁뿐만 아니라 모든 전쟁에는 총구 앞뒤로 사람이 있다는 메시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들을 표현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첫 기회로서 이번 콘텐츠가 특히 저한테 좀 의미가 있었고, 앞으로 비슷한 메시지를 담은 하지만 여전히 흥미있는 이야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런 면에서 건들건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까지 보여줬던 또 앞으로 보여줄 그 모습들이 저희 전쟁기념관에서 상당히 큰 참고가 될 것이고, 저희도 비슷하게 그 흥미로운 콘텐츠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